안녕하세요. 리드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에 나오는 키움 캘린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은 이제 실적이 좋은 날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1,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달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 실적의 둔화가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제 추가 상승으로 돌파하기는 힘든 구간이에요. 이게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요인이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사실상 유럽 시장의 디폴트를 촉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라기보다는 유럽 시장의 디플레이션을 촉발해 버렸고, 사실상 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에 거의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터키가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이었는데 유럽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그간 독일의 성장의 큰 동력이 뭐였냐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이 적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행동해 버리니까 독일도 국방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축소가 됐었잖아요. 지금 정부 이제 정권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R&D 비용에 지출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정치권에서의 비리가 사실상 뭐 100억 이상 단위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정치권이 아닌 뭐 공기업에서 나오는 원래 의례적으로 일어났던 비리들이 더 불거졌죠. 의례적으로 일어났던 그 비리들까지 잡으러 가는 정치권이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생활은 빡빡하지만은 이게 투자 지표로 안 나왔던 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경제가 힘들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작년은.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위험하고 조금은 조정을 좀 받아야 기술적으로 월봉 기준의 기술적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간시장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 거의 변화가 없겠죠. 저는 기술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위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 전쟁 이슈 딱 터지는 상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뷰를 바꿨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2, 3년 안에 디폴트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디폴트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은근히 강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롱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주식 외에 해지 자산들인 빅스나 인버스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가지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추구하셔야 되고, 외국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 자산에 대해서도 해지. 그래서 S&P 빅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미국은 호황인 상태고, 호황이 아마 유럽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만 호황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4분기는 5월 FOMC에 금리 인상을 이 3월에 25pp 했는데 50pp 하거든요. 50pp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제 간밤에 장단기 금리가 2월물하고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흘러가는 돈이 줄 거기 때문에 위험한 달은 맞아요. 그래서 4월은 여기 있는 미국 어닝 시즌 있잖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애플이라든지 메타, 퀄컴, 머크, 인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에서 미국이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고 여기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떨굴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변동폭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하면 또 주가는 러시아랑 유럽의 경제는 망가졌지만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똑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야간장 보면요.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와요.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러시아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같이 국제 공조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국, 홍콩, 대만은 쉬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터질 수 있고 FOMC 의사록일 때 강권했냐 아니냐 그 뉴스가 나오면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50bp 이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나오겠지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중요해요. 22 회의 의사록에서 우리가 이 여기 경제를 이제 유럽 경제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만 합의가 된다면 우리는 추경 같은 걸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채권 발행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양적 완화의 그 위치를 유럽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나쁘지 않게 독일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 회복 추이는 이렇게 해서 여행 회복되니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부터 출발하죠. 진짜 진정한 위드 코로나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작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했지만 주가 반등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4월 1일 그날 금요일부터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CPP와 PPI가 있고요. 여기 미국 CPI, 여기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에 따른 결과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다 높게 나올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때가 오히려 제일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딱 뭐였냐면 옵션 만기일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일 이 시즌이 사실상 러시아 이슈가 훈풍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급등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거에 따른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고점에서 기술적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차트상에서는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핑계로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에 따른 핑계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금요일에 휴장이네요. 이렇게 휴장이고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닝 보이시죠? 작년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21년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이 둔화가 된다는 게 눈에 띄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고용률, 완전 고용률에 달하고 고용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용이 다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임금의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남은 건 뭐냐면 그 가격을 전가하는 게 남았어요. 소비자한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배 되는 것도 있대요. 기름 가격이 높아지면서 오일 콩기름 가격이 2,400원에서 4,800원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온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봄회의 같은 게 있고요. 실적 발표가 그래도 긍정이 미국의 실적이 나오면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가 1월이라 보다가 4월부터 일주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오히려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도 둔화된 게 나오면서 주가는 흔들릴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2600 언저리까지 간다는 말은 2600까지 안 가고 2650이나 269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실적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CFX라고 하는 위즈익 스튜디오, 그 다음에 덱스터, 그 다음에 쇼박스, 그 다음에 제 컨텐츠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죠. 실적 주니까 마지막 주는 괜찮겠죠. BOJ 통화 정책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중국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중국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덜어집니다. 왜냐면 터지니까.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11년에 저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BOJ예요. 여기는 저점 안 치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물가 높아지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저금리 정책을 해요. 그러면 터키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중일 삼국 중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저는 리스크로 이제 투자에서 리스크로 개별 기업은 괜찮겠지만 일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에 대한 위기론은 계속 말씀드렸고 이 위기론에 터지는 건 지금 터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상 살짝 조정은 나올 수 버틸 수는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디플레이션의 도화선이 일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거나 일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일본이 떨어져도 우리나라가 경제 연결고리는 적지만 그래도 핵심 산업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건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무너지면 좋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우량 기업들을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2022년 4월에 키움 캘린더는 지금의 캘린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기 조정을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혹시라도 하락이 오면 그때부터 한 예를 들어서 20일쯤 그때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금리 인상 요 시즌에 또 이거는 빌미가 됩니다. 쇼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하려고 들어가는. 그래도 자기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털고 나가는. 이번에 4월 1일 날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고요. 4월 1일 날 사항은 이제 따로 보여드릴 건데 4월 1일 날 보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예, 야간 새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레이를 할 때 하방으로 했다가 이제 안 떨어지네, 버티네. 그러니까 쇼맨들이 더 지고 가기보다는 물량을 청산하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하방을 더 보기 때문에 이게 원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방을 원위치를 안 보면 그냥 원위치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이 수치 여기 있는 표 달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전후가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그 다음 주 수목도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목요일이 다 뭐냐면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벤트가 계속 터질 거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하방으로 터지면 금요일날 어느 정도 채울 거고, 상방으로 터지면 오버슈팅이니까 또 하방으로 채우고, 지난주에도 똑같죠. 목요일에 상방 나오니까 금요일날 하방 나오는 그런 행위를 4월 달에도 반복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월 프리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예상한 결과는 금리는 2배, 3월에 금리 2배인 50bp 올리 끝나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말에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 이제 증시 변동성 상승.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가지수와 함께 같이 변동성이 커지고, 이거 직전에 3월에 있었던 이벤트랑 동일한데 3월하고 좀 다르게 3월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0.2pp만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제대로 나와서 그때 저점보다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떨어졌다가 조금 충격을 줘서 사람들이 반대 매매도 나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대출 자산, 신용 쓰지 마시고요. 있는 자산으로만 플레이 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서 롱으로 가져가시면 지금 시즌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연말에 갔을 때는 웃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주식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20-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해드리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정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고, 목표 수익률까지 가져가신 분은 아예 저점에서 50%, 60% 지금 수익을 찍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만 연말까지 홀드해서 한번 실적까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진짜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키움 캘린더를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말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다 보니까 여기 거의 화요일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것만 올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연말 토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 전 금토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캘린더였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달에 이벤트가 이렇게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이었습니다. 본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